네, 안녕하세요. 구스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만들어 놓은 축 3D를 2D로 변경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그전 시간에 저희가 요거를 따라 그리면서 이렇게 축을 만들어 봤었고, 요거를 저는 2D로 내보내고, 그 다음에 2D에서 나왔던 작업, 그 다음에 모양 보여드리면서 왜 들어간지 설명 한번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새로 만들기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새로 만들기 들어가셔갖고 도면 파일 들어가셔갖고 도면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죠. 요거는 원래는 전체를 다 해서 하지만 저는 하나씩 뽑고 있기 때문에 저는 축만 하나 내보내도록 할게요. 일단 시트는 삭제해 주시고, 시트는 A2로 변경해 주시고, 관리에 들어가셔서 스타일 편집기에서 삼각법으로 변경을 해 주셔야겠죠. 그래서 뷰 기본 설정 들어가신 다음에 삼각법으로 변경해 주시고, 다 됐으면 저장 눌러 주시고 닫아 주신 다음에 그 다음 뷰 배치에서 기준을 통해서 우리가 만들었던 축을 갖고 와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축 부품을 갖고 올 건데, 우리가 지금 도면이랑 똑같이 갖고 온다면 이렇게 갖고 와서 필요한 거를 어떻게 브레이크아웃 해갖고 보여주겠죠. 근데 제가 이거 옛날에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요거를 우리가 가공할 때 어떻게 한다 했어요? 요쪽에 이렇게 물려놓고 그 다음에 돌려가면서 이렇게 센터 지지한 다음에 돌려가면서 이렇게 깎아낸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깎아내게 되면 내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쭉 가게 된다면 우리가 지름이 큰 순서대로, 제가 오른쪽 큰 순서대로 가볼게요. 이렇게 우리가 가공한 다음에 내가 여기서 여기까지는 깎이지만 여기서 갈 때는 이 벽에 닿기 때문에 우리가 깎아내기가, 어쩌면 바이트가 내려가서 깎아내기가 조금 힘들다 그랬어요. 그래서 지름이 큰 건 어떻게? 지름이 큰 거는 오른쪽에서부터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지름 큰 순서대로 이렇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쭉 갈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 주셔야지 요 탭이 내려와서 깎아낼 때 우리가 벽에 부딪힌 부분 없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갈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배치를 해도 크게 뭐 점수는 많이 지장은 끼치지 않지만 요거를 조금 반대로 뒤집어 갖고 했던 게 우리가 조금 더 편하겠죠. 왜? 얘 같은 거는 이렇게 고정시켜 놓고 깎아내게 되면 여기가 이렇게 내려가는데 여기서 한번 걸리고 여기서 또 한번 걸려요. 그래서 우리가 작업하는데 조금 힘들겠죠. 그럼 제가 요거를 뒤집어 놨으면 우리가 가다가 한번 여기서밖에 꺾일 일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이렇게 뒤집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말고 들어가셔갖고 지름이 큰 쪽을 이쪽으로 갈 수 있게끔 이렇게 배치를 할 건데,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다른 키들이 보이지가 않네요. 그래서 한 번 더 돌려주고, 여기서도 한 번 더 돌려주는 게, 여기도 브레이크아웃, 여기도 브레이크아웃, 여기도 모양을 보여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놓고 우리가 부품을 가져오는 게 조금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갖고 오게 되면 우리가 이쪽에 고정시켜 놓고 이렇게 잘라낼 때 여기서 자연스럽게 올라가고 한 칸, 그다음에 이쪽에서 한 칸 올라가고 여기 내려갈 때만 한번 걸리적거려고 뒤집어 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아까 같은 건 우리가 일이 많아져요. 뭐 크게 뭐 점수 많이 영향 끼치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하는 게 우리가 조금 더 좋겠죠. 그래서 이렇게 배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축 같은 거는 우리가 지름이 큰 게 왼쪽으로 갈 수 있게끔 작업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거 투영을 이용해서 밑에 모양도 하나 보여줄 것 같아요. 요거를 보여주는 이유는 우리가 요 평행키 들어갔던 요 모양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쪽에 어떻게 브레이크아웃 들어가고 그림을 그려주시면 되겠죠. 그림 그리기 전에 스케치 시작 눌러갖고 제가 그림을 먼저 그렸었는데 깜빡했네요. 스플라인 이용한 다음에 여기에 선을 이렇게 그어주셔갖고 만들어주시고, 스케치 마무리 하신 다음에 브레이크아웃 객체 선택한 다음에 어디까지 깊이만큼 파고 들어갈지, 저희가 원하는 건 딱 요 중간까지 파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이 중간이 어디예요? 요런 원의 4분점이 딱 중간이겠죠. 그래서 저는 요런 4분점에 클릭을 하였고 딱 반만큼 자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도 똑같아요. 우리가 이쪽을 잘라야 되는데 나 이 모양 크기가 잘 안 보여요. 그럼 어떻게? 숨은 선을 잠깐 켜갖고 우리가 너무 작지도 너무 크지도 않게끔 이렇게 스플라인 선을 이용하였고 이렇게 그림을 그려줄 수가 있겠죠. 저는 방금 숨은 선 안 킨 이유가 스플라인 선 그릴 때 어느 정도 감이 잡히기 때문에 크기를 대강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안 켰던 이유지. 여러분들은 요 모양을 너무 작게 그려도 안 되고 너무 크게 그려도 안 되니까 잠깐 이런 식으로 숨은선을 킨 다음에 이렇게 만들어주고 다시 숨은선을 꺼주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게 해야 되면 우리가 어느 정도 축을 완성시킬 수 있겠죠. 여기서 이제 갖고 온다면 우리 주석 들어가고 내가 필요한 것들 이런 식으로 십자가를 눌러갖고 조금씩 챙겨주시거나 여기 정리를 해주거나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요거를 이제 다 됐으면 2D로 내보내기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들어가신 다음에 내보내기 들어가셨고 DWG에서 이름은 원하는 대로 적으시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인벤트 파일 아니고 어떤 걸로 여기서 CAD 파일로 변경해 줘야 된다 했어요. 요 가끔 인벤트 파일로 하시는 분들은 흰색 종이로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요거는 무조건 CAD DWG로 변경해 주신 다음에 내보내기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도 요것도 다 만들어 놨기 때문에 보면서 왜 여기에 요런 것들이 나오는지, 그 다음에 우리가 새로 배운 것들, 그런 것들을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네, 저희가 이제 2D에 넘기게 되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나올 건데, 여기는 제가 작업을 다 미리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보면서 왜 들어갔는지, 어떻게 하는지 이런 걸 제가 조금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지름이 큰 부분은 어떻게 왼쪽에서부터 갈 수 있게끔 해라 하고, 저도 이렇게 뒤집어 놨어요. 우리가 도면에서 좀 다르지만 요거를 좀 뒤집어 버렸죠. 그래서 이렇게 해주는 이유는 우리가 가공할 때 조금 더 편안하고 이렇게 넣어줄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치수들 쭉 넣어주면 되겠죠. 여기에 저 보면 우리가 이렇게 끼워 맞춤들 들어갔어요. 끼워 맞춤 들어간 이유가 뭐냐면 이쪽에 우리가 벨트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부시도 들어가고 베어링도 들어가면서 끼워 맞춤이 있겠죠. 그래서 들어갔고, 그럼 여기는 20짜리에는 우리가 이쪽에 키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어떤 거 기어가 들어가면서 우리가 끼워 맞춤이 들어갔던 거고, 근데 우리가 넣는 축이 되니까 저는 H6으로 하겠어요. 축은. 그래서 H6이 됐겠죠. 그래서 H6이 됐고, 그 다음에 여기도 우리가 베어링 안쪽에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이쪽에도 들어갈 수가 있었겠죠. 그 다음에 끼워 맞춤 공차 제가 빠진 거 좀 있고 치수가 2개 정도 빠졌네요. 요거는 제가 여기서 넣도록 할게요. 여기서 여기까지 크기 얼마? 6만큼. 여기서 여기까지 크기 얼마? 5만큼인데 제가 빠트려 먹었어요. 요거는 다시 넣어주도록 할게요. 우리가 요런 데는 어떤 거 들어가 있어요? 요쪽에 이렇게 키에 들어가는 요 부분, 우리가 이쪽에도 끼워 맞춤이 있다 그랬어요. 왜? 우리가 이렇게 생긴 평행키가 들어가고 합체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축에 들어간 키움 어떤 걸로 N9로 주겠어요. 그래서 이쪽에 어떤 걸로 N9로 주시면 되겠죠. 요거는 대문자로 주셔야 돼요. 그래서 구별해 주시고 N9로 넣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넣도록 할 거고, 여기도 똑같네요. 여기도 우리가 평행기가 들어갔기 때문에 N9 넣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N9를 넣어 주시게 되면 끼워 맞춤 공차를 넣어 줄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이쪽에 끼워 맞춤 공차 제가 설명드렸고, 치수 같은 거 우리가 보면 이렇게 다 들어갔어요. 맞죠? 중복되지 않게 모든 치수 다 들어갈 수 있게끔. 그 다음에 전체 길이도 저는 넣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 길이 당연히 넣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전체 길이 넣어주고 60, 423, 5. 그 다음에 한 자리는 제가 비워놨어요. 비워놓은 이유는 한 곳은 비워놔야지 우리가 이쪽에 마무리 어차피 때려 넣을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한쪽은 비워두시면 되겠죠. 어차피 안 해도 구할 수 있는 치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하다 보면 이제 이렇게 허용차들을 이렇게 넣었잖아요. 맞죠? 이 넣어놨던 이유는 뭐였어요? 요거 넣었던 이유들은 우리가 규격을 봤기 때문에. 그래서 요 규격 본 거 저희가 어떤 거 봤어요? 저희는 평행키하고 봤었어요. 평행키를 보게 된다면 요것도 똑같이 우리가 효용차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효용차 T1, T2 효용차 얼마? 0.1, 0. 그 다음에 0.2, 0 있는데 저희는 여기는 17에 포함됐기 때문에 여기에 썼었고, 그래서 5에 3에 2.3에 허용차 얼마? 플러스 0.1, 0. 그래서 이쪽에 플러스 0.1, 0 들어갔고, 여기는 얼마? 20 들어갔네요. 20은 밑에니까 똑같네요. 6, 그 다음에 3.5, 2.8. 허용차 얼마? 0.1, 0. 그래서 이쪽에 이렇게 0.10만큼 들어가겠죠. 여기서 보게 되면 이제 저희가 요거는 T1과 T2 허용차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넣었어요. 근데 여기는 이게 왜 들어갔나 싶은데, 요거는 여기 들어갔던 거 똑같이 그냥 복사해서 넣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희가 자로졌지만 이쪽에도 허용차가 어느 정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쪽에도 이렇게 복사해서 넣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붙여넣기 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고, 근데 이거 치수제 때 저는 이렇게 끝에서 여기까지 했으니까 어떻게? 여기가 정수가 나오겠죠. 그래서 저는 찍어낼 때도 이렇게 치수를 뽑고 뽑았어요. 근데 하시다 보면 저처럼 이렇게 중심에서 여기까지 잰 게 아니고 끝에서 끝에까지 재신 분도 있어요. 그럼 이 끝에서 끝에까지 재신 분은 요게 정수가 나오겠죠. 저는 안 나올 수도 있어요.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데, 요거 같은 건 우리가 제가
처음에 찍을 때 여 끝에서 여기까지 자로 쟀는지 아니면 여기서 중심까지 자로 쟀는지 제가 쟀던 거에 똑같이 따라가게 되면 우리 소수점이 안 나오고 정확하게 나올 거야. 그래서 그거는 사람마다 이렇게 뽑을 수도 있고 이렇게 중심까지 뽑을 수도 있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호용체 넣다 보면 이쪽에 호용체가 들어가지 않을 거야. 제가 지금 보면 요거는 이렇게 따로 뽑아냈잖아요. 뽑아낼 이유가 어떤 거냐면 요런 거 우리가 옆에서도 보이고 앞에서 보이는데 요거 하나 때문에 우리가 옆면에서 보고 이렇게 깎아내자니 좀 귀찮아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이렇게 따로 글자를 하나 뽑아서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우리가 뭐 지선을 이용할 수 있지만 저희는 도넛을 배웠기 때문에 도넛을 이용해서 넣어주는 게 가장 깔끔해요. 그래서 그리기 들어가셔갖고 도넛 눌러주신 다음에 안지름 0, 바깥지름 1만큼 한 다음에 적당한 위치에 찍어 주시고 그냥 선으로 하나 이쁘장하게 뽑아주시면 돼요. 여기는 직교를 키우셨고 반듯하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이쪽에 이제 글자 넣을 건데 우리가 하시다 보면 이런 분들 있을 거예요. 글자 넣을 때 찍고 얼마 3.5 한 다음에 여기에 한글로 깊이하고 아까 이 깊이값 얼마 3이었네요. 맞죠? 그래서 3만큼 이렇게 입력하신 분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어떤 게 단점이, 우리가 치수를 수정하게 되면 우리가 그쪽에 허용체가 들어가지가 않아요. 그래서 허용체가 들어가지가 않기 때문에 제가 이쪽에 요걸 바꾸려고 해도 우리가 허용처를 넣어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요건 어떻게 할 거냐면 우리가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제가 지금 여기에 들어가는 깊이값 알고 있죠. 얼마? 3이란 거를 알잖아요. 맞죠? 그래서 우리가 3이란 거 알기 때문에 우리가 치수를 하나 뽑아내시면 돼요. 찍고 제가 방향이 이렇게 나야 되니까 저는 치수를 이렇게 뽑아서 글자가 이렇게 나온 게 좋겠죠. 그래서 얘 같은 거 방향에 따라서 우리가 만약 밑으로 나왔다면 어떻게 이렇게 뽑으셨고 글자가 이렇게 나오게 하는 게 좋겠죠. 그럼 저는 치수를 찍어 놓고 크기는 제가 아니까 얼마 3만큼 이렇게 하고 하나 뽑으세요. 그 다음에 여기서 어떻게 공차값을 주는 거겠죠. 그래서 공차값을 이렇게 저는 만들었어요. 맞죠? 만들고 나면 이제 어떻게 하면 요거를 부셔주시면 돼요. 뭐 어려운 거 없어요. 그래서 이거 부셔놓고 이쪽에 어떻게 앞에 수정 들어가고 깊이 적어주시면 돼요. 우리가 요거 보면 뭐 하나씩 요것도 만들고 이것도 만들어갖고 붙여 넣으신 분들도 있는데 굳이 이렇게 힘들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넣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용하고 허용차를 쉽게 넣어줄 수가 있는 거예요. 허용차 같은 거 우리가 만약에 내가 치수를 임의적으로 건드렸어요. 이런 데도 보면 제가 요거 찍어서 나타낸 게 아니고 요거를 제 맘대로 이렇게 수정했잖아요. 맞죠? 그럼 수정하면 우리가 허용차를 이쪽에 허용차를 제가 넣으려고 그래도 허용차가 들어가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임의로 수정된 거는 들어가지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먼저 정확하게 뽑으신 다음에 아까 방금 제가 했던 방식으로 만들어 갖고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다 넣을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보면 기하 공차도 들어가는데 저희가 기준 잡아야겠죠. 기준 어떻게 중앙에 이렇게 고정시켜 놓고 요거를 어떻게 회전해 가면서 다이얼 게이지를 이용해서 찍어서 측정하는 게 좋다 그랬어요. 그치? 물퉁물퉁하지도 않고 뭐 원도 잘 맞고 그런 식으로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거 같은 거는 우리가 어째 뭐 원 흔들림 아니면 원주 흔들림 하살표 하나 아니면 하살표 이렇게 두 개 나타낼 수 있는데 요거는 사람들이 하다 보면 많이 헷갈려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이 하살표 하나로 다 통일하거든요. 뭐 크게 지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얘 같은 거는 뭐 하나씩 해갖고 주면 되는데 우리가 축에는 어째 보면 들어갈 때가 정말 많지만 우리가 더 중요한데 어디겠어요? 합체되는 부분에 우리가 조금 더 반듯해야겠죠. 그래서 저는 이 H6 아니면 20의 H6 아니면 17의 H6에 조금 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IT 공차 5급을 보시고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다듬지들 넣을 건데 다듬지들 보게 되면 저는 이렇게 넣어놨어요. 이렇게 넣어놨던 이유가 뭘까요? 이 뜻이 뭐고, 그럼 얘 같은 거 우리가 보게 되면 앞에 X가 있잖아요. 맞죠? 그럼 우리가 축 같은 거는 보면 매우 맨질맨질해갖고 모든 부분이 다 중요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 기본 다듬질이 있어야죠. 그래서 저는 모든 다듬질 다 X로 기본적으로 준 거예요. 거기서 어떻게 내가 X 이상일 거 어떤 거 Y 아니면 Z, 저는 Z는 쓰지 않았으니까 Z 넣지 않았고 X 이상인 거 Y만 넣어놓고 표현해줬기 때문에 이렇게 Y를 넣은 거예요. 우리가 이쪽에는 W가 절대 들어갈 수 없겠죠. 왜? X를 기본 다듬질로 했는데 X보다 더 낮은 게 들어올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Y 들어갔던 이유와 우리가 그쪽 위치 넣었던 방법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여기 H6 자리에 Y가 들어갔어요. 그 이유가 어떤 거냐면 여기 보시게 되면 들어가면서 어떻게 돼요? 푸시도 닿고 그다음 베어링도 닿고 데이면서 회전하고 운동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Y가 들어갔던 거고, 그 다음에 이쪽 벽면에 이렇게 Y가 들어갔어요. 그 이유는 어떤 거냐면 우리 이쪽에 잘 보시게 된다면 이쪽 벽 끝에 베어링이 닿았죠. 닿은 상태에서 돌아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이렇게 Y를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쪽 H6에는 뭐 아무것도 안 들어갔어요. 그 이유가 어떤 걸까요? 우리가 서로 얘는 닿고 닿았지만 키가 걸려있기 때문에 어떻게 돌아도 같이 돌고 안 돌아도 같이 안 돌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서로 따로따로 운동하는 게 아니고 같이 운동을 해버리기 때문에 어떤 거 그냥 X가 들어갔던 거예요. 그래서 X 들어갔고 여기도 똑같겠죠. 우리가 기어 끝부분이 되어 상태에서 어떻게 같이 돌아버리기 때문에 운동하지 않기 때문에 X가 들어가게 된 거겠죠. 다음 우리가 보게 되면 이쪽은 Y가 들어갔어요. 그 이유는 어떤 거? 이쪽 벽면에 우리가 요거 어떤 거예요? 부시잖아요, 맞죠? 부시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오게 되면 어쩌면 제가 쉽게 생각해 부시 되어 있는 거는 다 Y, 베어링 되어 있는 거는 다 Y 달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여기도 Y를 줄 수가 있는 거겠죠. 여기도 똑같아요. 우리가 베어링 닿기 때문에 Y가 들어갔겠죠. 이제 여기서 제가 이제 알려드릴 거 하나 있어요. 어떤가 하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겹치잖아요, 맞죠? 그럼 요거를 좀 깔끔하게 정리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딘 브레이크를 이용해서 정리를 했었어요. 근데 요 같은 거는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어떤 식으로 했냐면 우리가 요거 만들었던 거를 갖고 와서 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렇게 넣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요거 같은 거는 조금 자리가 널널한데 자리가 이것보다 더 부족한 것도 있어요. 그러면 내가 요쪽에 딘 브레이크를 이용해서 요거를 좀 끊어 놓겠다, 여기를 조금 잘라 놓고 싶다, 왜 겹치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석에 들어가고 딘 브레이크를 했을 때 우리가 이제 문제가 하나씩 생겨요. 찍고 제가 이 선을 찍잖아요, 맞죠? 그럼 이 선을 찍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 선이 지나가면서 다 인식을 이렇게 해버리기 때문에 위에만 잘리는 게 아니고 밑에도 같이 잘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밑에도 같이 잘리게 되면 우리가 작업하는데 불편할 수가 있겠죠. 이 밑에 같이 잘린 거 어떤 거냐면 제가 저번 시간에 알려드렸었는데 깜빡했어요. 어떤 거? 요런 거. 제가 요거를 조금 설명해 드릴게요. 저런 식으로 근데 위에만 잘리면 크게 상관이 없는데 요런 식으로 우리 이제 위에랑 밑에 다 잘린 게 있어요. 어떤 거? 하나인 객체. 저거는 우리가 위에 거 하나, 그다음 밑에 거 하나이기 때문에 따로따로 나오기 때문에 상관이 없었지만 요렇게 하나의 치수에 이렇게 두 개가 들어간 게 한 번씩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런 거를 찍게 되면 어떤 게 문제냐면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요렇게 선택하고 이렇게 선 선택하게 되면 요렇게 얘가 인식을 해버려요. 왜? 하나의 선이기 때문에. 그래서 위아래가 같이 잘려버리게 되겠죠. 그럼 제가 이렇게 해서 이쪽에 작업을 하게 된다면 밑에가 잘렸기 때문에 안 되겠죠. 그래서 요런 거는 어떤 식으로 썼냐면 우리가 요런 식으로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여기만 요 정도만 어떻게 인식해갖고 요만큼만 비켜나가고 싶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이거를 말 그대로 끊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수정 들어가셔갖고 정끊기 들어가신 다음에 객체 선택해 주시고 적당한 크기로 잘라 주시고 여기도 똑같이 적당한 크기로 이렇게 잘라 주는 거예요. 그럼 아까랑 똑같이 제가 끊었을 때 이쪽을 선택하는 거 아니고 이쪽을 선택하면 어떻게? 여기서 요만큼밖에 선이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만 인식되고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거고 똑같이 여기도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의 선은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제가 저번 시간에 깜빡하고 넘어갔어요. 시간이 없어갖고.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이것도 똑같이 만약에 우리가 요거는 위에 거 치수고 요거는 따로따로 치수기 때문에 상관이 없지만 우리가 만약에 이런 치수였으면 어떻게 양쪽 다 잘리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식으로 끊어 놓고 작업을 해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조금 편하게 잘라줄 수도 있는 거야. 그럼 오늘은 우리가 축은 이제 다 그려봤고 그 다음 시간에는 기어를 한번 그려보고 그 다음에 기어를 이렇게 나타내고 기어에 들어가는 요목표까지 제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강의 영상은 여기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